안녕하세요. 보험금 분쟁 해결사 손해배상사 김병호입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에서 담보하는 질병 고도장애 생활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린이 보험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었을 때 어느 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3대 또는 4대 장애 진단비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 장애 진단비의 지급 요건으로 언어 장애인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동반되는 언어 장애는 별도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로만 등록할 수 있을 뿐이고 언어 장애가 병합되거나 언어 장애로만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등록 실무는 언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의 규정과 충돌하게 되어서 언어 장애 진단비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으로 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그 외 면책 사유인 선천성 질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라운 손사도 언어장애 진단비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부지급으로 결정한 여러 사건을 수임받아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최근에 언어장애로 인한 질병고도장애 생활자금 청구에 관한 상담을 받고 손해배상 업무를 수행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아이는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발육이 늦어 대학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아보았는데 전반적인 발달 지연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는 사설기관에서 언어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아이 엄마는 태아일 때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있어서 보험금을 받으면 재활치료에 보탬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는 아이가 언어장애로 등록되면 3대 장애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작 재활의학과에서는 언어장애로는 등록할 수 없고 지적장애로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라운 손사는 지적장애와 언어장애의 등록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더라도 언어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언어장애인으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통화에서 라운 손사가 안내해준 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나와서 의무기록 열람과 아울러 대학병원 의료자문 동의도 요청한다고 하면서 라운 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떤 경우라도 의료자문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 있어서 선뜻 동의하기도 어렵고 거절하면 보험금 지급 심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인이 가입한 태아보험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 해당되면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질병고도장애 생활지급 담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등급의 구분 없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장애 등급이 몇 급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선천성 질환에 근거한 상병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 또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상 담당자는 대학병원의 의료자문 절차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항은 개정 전후의 장애정도 판정 기준을 비교하면 장애 등급의 변경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 의료자문까지 실시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운 손사는 보상 담당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즉 구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언어평가 지수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장애가 선천적 장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관한 손해배상서를 준비하여 여러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담당자가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라운 손사는 추가로 장애 심사를 하였던 재활의학과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보상 담당자는 라온 손사가 제출한 손해배상서 및 입증 자료를 통하여 장애 등급에 관한 의구심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질병고도장애 생활자금은 10년 동안 보험사고 발생 이래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약 85% 정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언어치료를 비롯한 재활치료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지급된 보험금이 언어치료에 관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라운손의 사정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보험 분쟁 해결의 기본입니다. 라운손의 사정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리 판단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